네, 제가 지난 4월 8일 한국사회 복지 현실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라는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집은 장관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오재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올려놓았는데 한번 봐주시고요. 그 토론회 자료집 중에 5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대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라는 단체에서 만든 그 청원서의 요약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꼭 지켜야 되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없애서는 안 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급여라고 하는 그 개별 급여로 가게 될 경우에 이 최저생계비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개념이 해지될 경우에 몇몇 장관들의 결정으로 급여 수준이 정해지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수급 자격을 주어졌던 그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정신이 훼손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에 맞춰지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통합적인 제도 운영의 정신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맞춤형 급여라는 이름으로 해서 기존에 통합적으로 제공되던 급여를 개별 급여로 다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 수급권자 그분들에게는 통합으로 제공을 해주고 수급권에 탈락된 분들, 그분들에 한해서 뭐 교육급여든 의료급여든 주거급여든 뭐 그분들을 개별로 급여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본인이 어렵다고 해서 이제 신청을 하러 왔을 때 사회복지사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온갖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한 사람이 이걸 듣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은 기초생활 수급권 자체를 통째로 갖기는 어렵지만 교육급여는 해줘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하나를 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전에 당일 창구로 모든 상담과 판단이 이루어졌던 것은 그대로 두고 맞춤형 급여의 정신에 해당하는 낮낮의 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걸 주겠다고 하는 그냥 그 제도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합적 제도 운영을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지켜야 할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이 모든 국민들의 기본 권리라는 이 정신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법이 아닙니다. 근로능력이 있든 없든 모든 국민들이 그러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그러한 소득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보존해주는 그러한 모든 국민의 권리에 대한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고치려고 하는 그 법 개정안이 만약에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주려고 했던 그 권리의 개념이 없어지고 근로능력 있는 사람은 아예 생계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고 개별급여에서 부분적인 교육, 주거, 의료에 대한 것만 가능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법을 만들었던 그 정신으로 그대로 돌아가서 모든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되는, 바뀌어야 되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올라온 법 개정안에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낸 그 법 개정안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법을 내셨는데요. 물론 폐지가 되기 전에 완화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은 그 개정안도 찬성을 합니다만 제가 작년 1년 전에 냈던 그 법 개정안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정말 힘들게 사는지 아니면 넉넉하게 사는지 그 당사자의 현재의 생활 상태를 정확히 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면 법적으로 또는 서류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든 없든 그것에 구애받지 말고 그 사람의 형편을 정확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만이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뀌어야 되는 두 번째는 최저생계비가 인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최저생계비는 하위 40%, 그러니까 소득 하위 40%의 그들의 생활에 쓰여지는 그러한 생필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을 하는데, 즉 실제 우리가 보통 사람답게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수준에 대해서도 거기서 최저선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저생계비가 실제로 사람답게 사는 그 기준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생계비 책정을 할 때 그것을 좀 실정에 맞게 해야 되고요. 원래 이 기초생활보장법 처음 제도를 시행할 때는 그 당시 중위소득의 42%가 최저생계비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32%밖에 안 됩니다. 즉 법 시행 후에 지금 한 15년 사이에 실제 소득 기준이 한 10% 정도가 낮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생계비는 법을 처음 만들 때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중위소득의 42% 정도의 그것을 최저생계비로 책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추정소득, 간주부양비 같은 가짜소득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소득을 측정할 때 당사자가 실제 받는 월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 능력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소득을 벌 수도 있다라는 추정치로 해서 뭐 한 사람당 예를 들면 60만 원 이런 식으로 소득을 따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실제는 실업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근로 능력이 있는 팔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뭐 몇 식구가 있게 되면 당장 추정소득 때문에 소득이 많은 가구로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간주부양비를 없애야만이 진정으로 당사자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따질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세뇌 사건이 예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일하지 않는데 무조건 그 사람의 소득을 인정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처음 제가 얘기한 세 가지는 꼭 잃지 말아야 되는, 기초법에서 고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말씀드린 세 가지는 개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담겨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다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어쨌든 세뇌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올라온 여러 가지 법 개정안은 그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꼭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신혜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